안 들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들은 사람은 없다는 화제의 그 방송, 제주 유일의 최강 시사 팟캐스트 고칼의 제주팟 2021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 원샷 원킬 코너 이어가는데요. 원샷 원킬. 네, 요즘 원하는 대로 표방하면서 다양한 뻘짓을 골라하고 계시는 우리 서울시민 원희룡 제주도지사님의 다이나믹한 한 주를 정리해 드리려고 구성한 코너입니다. 네, 먼저 한 주 동안 우리 서울시민 원지사님의 근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울시민 원지사님께서는요, 지난 월요일인 29일 주간정책조정회의 자리에서 제주형 그린 뉴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서 분산 에너지 특구 지정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고요. 그린 수소 분야에서는 제주 수소 경제의 큰 그림과 실천 로드맵을 고민하고 설계할 것을 관련 공무원들에게 요청을 했다는데, 네,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우리 서울시민 원지사님은 저희랑은 분명히 다른 세계에 사시는 분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날 SNS를 통해서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거 백신 수급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침묵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진실을 밝힐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30일로 넘어가 보죠. 한국사회복지사협회라는 곳이 주관한 제1회 지방자치복지대상 광역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상일까? 이게 권위가 있는 상일까? 평가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요거 한번 취재하고 싶은 마음이 불끈불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에는요, 약 지금 50일 정도 공석으로 비어있는 감사위원장 자리에 손유원 전 제주도의회 의원을 지명을 했습니다. 정치인 지명은 이게 아마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 대권 도전을 향해서 지금 연락에 달려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감사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자칫 잡음이 나게 되면은 이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의원 출신이고 도의원들이 하는 인사청문회, 상당히 무난한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31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귀포시 성산업사무소를 찾아서 제2공항 찬성단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셨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찬성단체 관계자와 이 시간을 가진 것도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서 또 문제적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열린 국토부 갈등관리협의위원회에서 압도적 다수가 여론조사로 안전과 국가의 미래 인프라가 걸린 국책사업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정상 추진될 것이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국토부가 이런 게 논의된 적이 없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지금 진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4월의 첫날인 1일에는요, 제주도 공무원들에게 올해 온 도민이 간절하게 염원하던 이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21년 만에 통과돼서 어느 때보다 더 특별한 4.3 추념식이 열릴 예정이다.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따뜻한 봄날이 되도록 경건한 마음으로 세심하게 준비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이 자꾸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시장이 원하는 서울이 아니라 시민들이 원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서울시민 원희룡 서울 시민들과 함께 서울의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 원 전 의원께 제주지사 얘기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제주지사 후보를 놓고는 많은 분들이 지금 경선을 준비하면서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 예의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제가 생각이 있으면 저는 뭐 당당히 얘기해서 뭐 경쟁을 하겠죠. 하지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생각이 없는데 그 승리의 숫자를 올리기 위해서 떠맡아라. 그것은 좀 무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뭐 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지원 역할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도 아끼지 않겠지만 제가 직접 나서는 것은 이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만에 제주시 관덕정에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제주는 저를 키워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제주의 아들 원희룡이 왔습니다. 새 시대를 열라고 사랑하는 어머니 제주가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서울에서 정치를 하면서도 제주의 성원으로 성장을 했고 늘 어머니인 고향에 고마움과 애정을 가지고 제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무신 애를 썼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생각이 없는데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생각이 없는데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자, 지난주 원샷 원킬에서는요, 이 아슬아슬 선거법 위반 줄타기를 하고 계시는 우리 거의 무형 문화재급 선거법의 달인 서울시민 원희룡 제주지사님의 한 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할 뭐도 없었는데 원래는 제가 부동산 주택정책 이거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실 지난 토요일이 또 73주년 4.3 추념일이었죠. 그래서 고민할 것도 없이 원희룡과 4.3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서울시민 원희룡 지사님의 한 주간의 근황을 정리해 드리면서 올해 추념 행사 어느 때보다 각별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좀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 이런 얘기했다라고 전해 드렸죠. 실제로 그 73주년 추념식이 이제 지난 토요일 봉계동에 있는 평화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게 뭐 코로나19 방역 문제도 있고 비가 내리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추념식에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번 추념식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재임 기간 내에 세 번째 참석하시는 거라고 해요. 뭐 취임 첫 해, 그리고 지난해와 올해 이렇게 참석을 하셨는데 거기에다가 대통령 하면 또 이제 군 통수권자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행정부의 수반이기도 하죠. 그래서 국방부 장관 그리고 경찰청장 지휘 라인에 있는 요분들을 직접 대동해서 국가폭력의 주체인 어떻게 보면 이제 군경 최고 책임자가 공식 추념식에 처음으로 참석하는 진짜 이례적인 모습이 전파를 타기도 했습니다. 뭐 어쨌거나 희생자 유족 그리고 뭐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번 추념식이 굉장히 각별하고 이걸 고맙다는 표현을 써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애틋하고 고마운 상황인 거는 분명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여기서 잠시 문 대통령의 추념사 한번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죠. 그래서 잠깐 편집을 해서 짧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73주년 4.3 희생자 추념일 제주 전역에 봄비가 다녀가고 있습니다.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아픔이 비와 함께 씻겨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도 함께했습니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공식 추념식 참석은 사상 처음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첫걸음인 만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군과 경찰의 진정성 있는 사죄의 마음을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들께서 포용과 화합의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국가 폭력의 역사를 더욱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래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국민들과 함께 4.3 영령들의 안식을 기원합니다. 오늘 4.3 특별법의 개정을 보고 들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입니다. 추가 진상 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자 지원 방안을 담았습니다. 특별법 개정으로 이제 4.3은 자기 모습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겪어야 했던 참혹한 죽음과 이중 삼중으로 올가맨 구속들이 빠짐없이 밝혀질 때 좋은 나라를 꿈꿨던 제주도의 4.3은 비로소 제대로 된 역사의 자리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특별법은 4.3이라는 역사의 집을 짓는 설계도입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정부는 4.3 영령들과 생존 희생자, 유가족과 국민의 염원을 담아 만든 설계도를 섬세하게 다듬고 성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뭐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이번 추념식 작지만 규모는 작지만 좀 그래도 내용은 좀 알차고 뜻깊고 묵직하게 엄수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추념식 행사가 이게 망치지나 않을까 고민을 했던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께서 좀 노심초사하신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왜냐고요? 바로 이제 제2공항 죽이든 살리든 대통령이 책임지라고 땡깡을 부리면서 으름장을 놨던 바로 원희룡 도지사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직하면 우리 서울시민 원희룡 도지사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대통령이 이번 추념식에 올 거니까 그때 제2공항 필요성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건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좋든 싫든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대통령의 일정은 이게 사실 사후에나 공개되는 거예요. 뭐 대통령의 일정이라든가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어떻게 보면 이게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뭐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거의 뭐 방방곡곡 전국에 이렇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뭐 좀 심하게 보면 이건 뭐 거의 폐악질 수준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오죽하면 언론에서 또 이걸 문제 제기했더구만요. 인터넷 신문 제주투데이가 칼럼을 썼는데 김재훈 기자님이 지난 3월 31일에 이렇게 칼럼을 썼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부디 4.3 추념일만은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뭐 그런 내용인데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4.3 희생자들을 추념하기 위해 제주를 찾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2공항 추진 의지를 전하겠다고요. 일국의 대통령 동선을 무심히 공개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지만 그보다는 경건하게 보내야 할 4.3 추념식에 제2공항 건설 갈등을 키울 수 있는 행동을 하겠다는 말에 생각이 깊어집니다. 이는 4.3 희생자를 추념하는 도민사회에 제2공항 갈등 포탄을 던져놓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가 막힐 뿐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드립니다. 4.3 추념일 그날 하루만이라도 희생자를 위무하며 말을 아끼며 경건하게 보낼 수는 없습니까? 4.3 추념일을 그런 식으로 이용해야겠습니까? 문 대통령의 4.3 추모식 방문 동선이 공개된 뒤 제2공항 찬성단체는 그날 집회를 열 준비 중입니다. 지사님은 그런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말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지사님의 그런 발언이 찬반단체들을 자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못하는 겁니까? 제2공항 갈등이 더욱 커지길 바라는 것은 아니리라 믿고 싶습니다. 원 지사님, 도민 의견에 고개를 숙이고 전향적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것이 그리 힘든 일입니까? 전두환에게 납작하게 엎드린 채 머리를 조아리는 것은 쉬웠지만 도민 의견에 고개 숙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지사님, 정치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정말 글을 잘 쓰셨네요. 갑자기 영화 기생충의 박서준 씨가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뭘 잘했다고 쳐다봐? 정신 차려, 정신!
네, 뭐 대통령의 동선을 공개하면서까지 이날 기어코 건의문을 전달하겠다던 우리의 서울시민 원희룡 지사님, 조용하게 좀 넘어가나 싶었는데 결국 시도를 하기는 했던 모양입니다. 네, 왜냐하면요, 뭐 저는 이제 현장에는 없었지만은 이 관련한 기사가 좀 나왔는데요. 제주경제신문의 3일자 보도 내용 살펴보면은요, 제주도는 건의문 전문을 공개한 지 약 3시간 뒤인 11시 3분쯤 기자단 단톡방을 통해 오늘 제2공항 정상 추진 요청 건의문은 현장에서 대통령님께 전달되지 못했고 추후 공문으로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자단은 추후의 정확한 전달 일자와 함께 전달되지 못했다는 말의 의미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제주도는 제2공항 정상 추진 요청 건의문은 현장에서 대통령님께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추념식 진행 여건상 직접 전달하지 못했고 다음 주 월요일 공문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네. 그렇죠. 추념식 진행 여건상 직접 전달하지 못했다. 네. 이게 우리 서울시민 원지사께서 어떻게든 대통령한테 직접 전달을 하면서 뭐라 말하는 모습이 반드시 연출이 되고 이게 화면을 통해서 전국에 생중계가 되어야 하는데 이걸 꼭 내 지지자들이 꼭 봐야 되는데 이걸 결국 못했다. 결국 실패. 자, 그런데 살짝 궁금해집니다. 건의문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궁금해지는데 가끔 몇 번 좀 시도를 해봤는데 전혀 똑같지 않다는 민원이 좀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처럼 서울시민 원희룡 지사님의 성대모사 한번 시도하면서 건의문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3년 전 70주년 4.3 추념식에서 제주에 봄이 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드디어 제주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이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4.3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4.3 73주년 추념식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도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3의 진정한 해결과 함께 제주의 수건 사업이자 최대 현안이 제주 제2공항 건설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은 2015년 11월 정부가 확정 발표한 국책사업입니다. 대통령님의 공약사업이자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제2공항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법적 절차의 상당 부분도 충실하게 마쳤습니다. 제주공항은 2019년 이미 활주로 용량 포화 등으로 결항, 지연이 반복되는 불편을 넘어 이용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으며 최근 항공기 추돌 사고까지 일어났습니다. 양질의 일자리와 제주의 미래 세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제주 제2공항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은 정부와 제주도가 머리를 맞대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도는 더 많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의 길을 이제 더 이상 늦추거나 지체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네, 어떻습니까? 다만 뭐 메시지는 어차피 뭐 예상했던 내용이고요. 메시지의 전반적인 톤을 보면은 그동안 뭐 여기저기 그냥 방방곡곡 그냥 여기저기 대고 그냥 대통령이 죽이든 살리든 뭐 알아서 하시라 라면서 이 정말 좀 약간 싸개기가 없는 네 가지가 없는 발언을 배설하고 다니셨던 지난달과는 달리 막상 문프하고 마주할 생각을 하니까 좀 발언 수위를 좀 조절을 해야겠다. 예. 깨갱 찍소리도 못하고 뭐 이렇게 약간 수위 조절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박서준 씨, 뭘 잘했다고 쳐다봐? 정신 차려 정신! 결국
서울시민 원지사의 의도를 간파하고 아하 이거 사전에 아유 안 되겠다 이거 자칫 이 경건해야 할 추념식장이 개판이 될 수 있겠다 요런 걸 간파하고 위험 요소를 차단한 우리 행정안전부와 청와대 경호실의 승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며칠 전부터 우리 이제 원지사의 서울시민 원지사님의 의도를 간파하고 좀 이렇게 우려의 말을 표명하셨던 그런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4.3 추념 이제 시기인데 이제 사전특별법도 개정되고 예예. 원도민의 어떤 슬픔을 좀 유령하는 그러한 기간인데 이게 그렇죠. 뭐 지역의 현안이 뭐 물론 뭐 그것도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심지어 그 4.3을 어떻게 보면 추념을 망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참 그 우려가 좀 걱정이 됐었는데 아마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뭐 청와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이제 전달이 됐던 것 같고 예예. 그 4.3의 어떤 추념의 어떤 이런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 아마 청와대라든지 이쪽에서 어떤 동선관리 대통령님의 어떤 동선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아마 예. 오윤영 지사가 소기에 어떤 추구했던 그런 것들이 소기의 무산되지 목적을 않은가 그렇게 아니 생각합니다. 근데 저 의원님 이거 사실 뭐 지사가 뭐 제2공항 관련해 가지고 정치적인 표현을 대통령한테 건의할 수는 있지만 이게 사실 때와 장소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공문으로 보내시면 되죠. 뭐 결국 공문 보냈지만 그거를 꼭 4.3 추념식에 오신 그 짧은 시간에 오신 대통령께 공식 건의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게 좀 도대체 지사께서 지금 그 판단력이 제대로 작동하는 건지 아니면 뭐에 뭐 쫓기듯이 좀 그 판단을 좀 판단력이 조금 흐려진 게 아닌가 좀 걱정스럽거든요. 아하 우리 총명하신 지사님이 이 옛 모습을 잃으셨다. 그렇지 않은가요? 이게 참. 네 어제가 부활절이었습니다. 천주교 제주교구 문창호 주교가 사목사안을 통해서 이례적으로 원도정을 강도 높게 비판을 했죠. 제주의 미래를 위한 현 도정의 정당성을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이루어진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를 행정권자가 쉽게 무시해버리는 모습, 네. 현대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다음 세대를 위해 제주 환경자원 보전을 고려하는 장기적인 안목 없이 단기적인 경제성과 일자리에 매몰된 것 아니냐. 무분별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파괴로 인해 아름다운 중산강과 해안 보존 지역이 훼손되고 있다. 이렇게 안타까움을 더했는데 제주 제가 어제 서울시민 원희룡 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고향 고향 제주가 언제까지 서울시민 원희룡 지사의 도구일 수밖에 없는지 참 안타까운 생각을 하면서요. 4월 첫째 주 원샷 원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요일 이슈 인터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가 활개쳐도 팟캐스트만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남자 코칼의 제주팟 2021 구글 팟캐스트 그리고 홈페이지 구독을 통해 가지고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많은 의견 그리고 지적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